부분적으로 색상을 대체하는 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일하게 PSD 파일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요, 이 레이어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레이어에 이미 기능이 들어있어요. 인버트는 색상 반전이어서 컨트롤 I 눌러서 색상 반전 눌러주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그 포스터라이즈라고 해서 포스터화, 약간 그런 포스터화를 해주면 약간의 좀 만화 이미지처럼 바뀌어지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 포스터화는 자동으로 레벨이 지금 4로 올라가 있고요. 레벨의 수는 높일수록 오히려 사진처럼 돼요. 그래서 레벨을 너무 높이지 말고 레벨을 낮춰주면 되게 만화 이미지처럼 되는데요. 네, 보정을 해서 어, 사진이지만 약간의 애니메이션처럼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포스터화예요. 이 포스터화는 물론 이런 뭐 사물 이미지도 하기도 하지만 인물을 가지고 포스터화해서 사진이지만 약간 만화처럼 바꿔지기도 해요. 자,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는요, 트레스홀드라고 해서 고대비화에 대한 기능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트레스홀드 한계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트맵화 해놓은 것처럼 흑과 백으로 되게 이제 약간 고대비, 그 대비를 되게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값은 마치 아까 했었던 레벨처럼 고대비에 대한 그 음영의 값을 내가 수동으로 조정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이 한계값이라는 기능이에요. 트레스홀드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같은 이미지이지만 다양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저거는 혹시 내 사진이 있으면 내 사진 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제가 과제로 내줄게요. 자, 요거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런 느낌으로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진 하나를 구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사진이다라고 가정하고요. 전체가 다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굴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얼굴만 크롭을 해주세요. 자르기. 자, 그리고 이 고대비부터 색상 반전, 포스터화 해야 될 이미지가 3개이기 때문에 캔버스 사이즈를 3배 늘릴게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얘 가로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얘 가로 사이즈는 일단 367이에요. 그러면 367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기 앱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사진의 3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67 곱하기 3 그러면은 1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줄 건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3배 늘릴게요. 그래서 아까 1101인가요? 1101, 1101. 그리고 기준점은 왼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늘어날 거니까 기준점은 왼쪽이지 뭐 중간이든 밑이든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를 안 늘릴 거라서. 자, 확인 눌러서 캔버스 사이즈를 지금 3배합으로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서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레이어가 분리가 됐고, 이동할 때는 Shift 키 누르면서 이동해주면 같은 줄로 이동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여러분 사진 가지고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 지금 배경에 묶여 있는데요. 어차피 내가 뭐 색을 바꿔도 나머지 옆에는 흰색이니까. 자, 컨트롤 I 눌러서 반전시켜 주고요. 레이어 1번은 포스터화. 그러면 포스터화 눌러서 내 사진을 기본 레벨이 기본으로 4로 잡혀져 있는데 조정을 해서 나는 좀 다르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갈수록 점점 사진과 비슷하니까 낮은 값에서 보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작업은요. 내가 볼 때는 이 비율을 100% 비율로 보고 해주는 게 좋아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저는 100% 놓고 볼게요. 자, 100% 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포스터화. 포스터화를 4로 해도 되고, 난 더 낮춰도 되고, 뭐, 3, 3, 4, 4로 할게요. 확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고 대비. 그게 한계값이에요. 트레스홀드라는 기능. 그래서 값을 자동으로 보지 말고요. 값을 찾아서 내 얼굴의 윤곽이 잘 보이는 쪽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두우면 이미지가 근데 여러분들의 사진의 상황에 맞춰서 한계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사진 가지고 이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으면 이 파일은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에서. 그리고 나는 혹시 나는 이거 내 원본도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은 원본 그대로 두고 이걸 4배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응용해주고요. 그다음에 본인 사진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크롭을 시켜서 전체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본도 보여주면서 비교된 거 보여줄지 아니면 그냥 세 개의 이미지로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꼭 해주세요. 자, 이거 4번 저장해서 저는 JPG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PSD 파일로 다음 주에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오늘이 10번째 수업이니까 10-1로 할게요. 본인 사진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음, 다른 인물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본인 사진으로 해주면 본인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정 사진이 없으면 뭐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네. 질문이 들어와서 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마무리하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실습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 책에 그 진행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없고 그 결과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가끔 이제 이거 사진 보면서 여자친구보다는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패션이 뭔가 어머님 같은 느낌인데 마치 그 대학 입학해가지고 그 입학 전에 그 자취방 어딘지 엄마가 좀 봐주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음, 이 빈 캔버스 안에 이 상황의 사진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걸 레이어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주는데 그냥 줄이지 말고요. 왜곡으로 해볼게요. 왜곡. 그래서 이거를 내가 캔버스에 맞춰서 사진을 왜곡해서 이 안에 넣어주고요. 다 됐으면 엔터. 자, 컨트롤 알트 플러스 확대해서 좀 볼게요. 내가 지금 이 빈 캔버스에 지금 이 풍경을 넣었는데 그림처럼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포스터화로
이건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U 눌러서 색을 좀 밝게 해볼게요. 색을 좀 밝게 해서 그림처럼 도드라지게 해주고, 그리고 약간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FX에 그림자. 자, 그림자는 사실 이게 이제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구분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줄 건데, 연하게 줄게요, 연하게. 연하게, 투명도로 연하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0으로 주고, 크기는 살짝 구분이 되게끔 경계 부분에, 그리고 투명을 좀 줘서, 이 그림자, 드롭 섀도우가, 그림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살짝 들어가서 좀 구분을 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캔버스에 보면은 여기 붓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부분만 지워주고 싶어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게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는 검은색으로 칠이 된 부분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투명도를 약간 낮춰주면 이 붓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흰색 부분에 이 검은색으로 칠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붓이 보여지도록. 지금 내가 검은색으로 칠을 한 마스크 레이어, 검은색으로 칠을 한 부분만 지워진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가 100% 됐을 때 보면은 이 펜이 보여질 수 있도록 검은색으로 펜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틀리면 다시 흰색으로 커버를 하면 다시 복구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붓은 음, 보이도록 합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은 PSD 파일 저한테 보여주고요. 저는 4번 저장해서 저장을 해놓을게요. 네, 아까 뭐 JPG 옵션이 10으로 돼 있었는데 용량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12로 해주세요. 이런 사진 이미지는. 자, 요거는 실습 뭐 이렇게 3은 넘어가고요.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컨트롤 J 눌러볼까요? 복사해서 한계값 이미지를 고정해주고 그리고 색 넣어주는 거거든요. 컨트롤 U 눌러서 색상화 눌러주면은 내가 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색 넣어주는 건데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한계값 뭐 넣어주고 색 넣어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챕터 6은 다양한 색감에 이제 뭐 변화를 줄 때 어떻게 해주느냐. 근데 자동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가장 흔하게 잡아주는 게 명도와 채도. 레벨은 내가 톤별로 디테일하게 보정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역광사진 보정해 주는 거. 컬러 밸런스라는 걸 활용을 해서 어떤 색감이 추중해 있다면은 색을 보정해 주거나 아니면 색을 더 더해 주고. 활기라는 기능으로 채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 좀 더 생기 있게 채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흑백이 있지만 가장 디테일한 흑백은 이미지 조정의 흑백이라는 기능으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톤별로 흑백을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컨트롤 U 눌러서 다양하게 컬러 넣어줄 수 있는 거. 그라디언트 맵은 이미지 자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넣어주는 거. 색상 대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색감의 보정에 대해서 했고요. 더 많이 있긴 하지만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컨트롤 U. 그걸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카페 들어가서 이제 챕터 7 다운로드 받을게요. 챕터 7은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 들어가서 이제 7번 첨부할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음, 자, 이제 7은 이 얼굴 성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뭐 흉터가 있으면 흉터 같은 거 제거도 해주고 정목 현상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한번 볼게요. 자, 7-1번부터 봅시다. 자,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보크 브러쉬라고 해서 깨끗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는 걸로 복구를 해주는데 도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도장 같은 경우는 도장은 그대로 덮어주는데 이런 지금 이런 브러쉬들은 어, 경계 부분을 음, 자동으로 잡아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치 도구 같은 경우는 넓은 영역을 복사해서 깔끔하게 보정할 때 또 활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패치 한번 해볼까요? 자, 패치는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뭉치로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깨끗한 걸로 보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선택한 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대상으로 눌러주거나 소스로 눌렀을 때 옮겨주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깔끔하게 덮어주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따가 그 이후 거를 한번 볼게요. 이제 그거 요거 할 때 두 개 할 때 자세하게 해볼게요. 7-2번 가져옵시다. 7-2번은 뭐 눈 주름 있는 거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누르라는 건데 를 하고 해볼게요. 사진 작업하거나 연예인들 뭐 광고 사진 편집할 때 연예인들도 완벽하지가 않아서 뭐 점도 있고 주름도 있고 뭐 윤곽도 안 이쁘고 할 때는 보정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크 브러쉬를 가지고 깨끗한 부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냥 찍으면 안 되고 항상 Alt를 클릭해서 이제 브러쉬 사이즈는 내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해줄 때는 이왕이면은 경계가 좀 부드러운 거 네, 경도의 값이 100% 들어있는 걸로 해주면 되는데 그럼 나는 이 부분을 Alt키 누르고 깔끔하게 찍었어요. 내가 눈 주름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원래 내가 찍은 부분의 피부톤과 믹스를 해서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Alt, Alt 눌러서 해주면은 좀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푸시로 찍어가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해보세요라고 하면 학생들이 항상 뭐 눈을 없애거나 뭐 코를 두 개 만들거나 엉뚱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남학생들이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작업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그렇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넘어갈게요.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했었던 패치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해주고 싶은 건 이 패치 툴을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타투를 없애고 남자친구의 타투를 내 손목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소스의 대상이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먼저 할게요. 이 패치는 올가미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내가 따로 또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지금 소스로 되어 있는데 손목에다가 깨끗한 피부톤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은 이 손목에 있는 컬러하고 지금 여기 손가락에 있는 컬러가 다른데 이 패치는 자동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컬러로 보정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소스예요, 소스. 그럼 나는 반대로 지금 복사한 거를 넣어주겠다. 그럴 때는 대상에 체크를 하고 내가 지금 복제해주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먼저 페이지2로 올가미를 씌워볼게요. 자, 이제 그리고 내가 손목에다가 근데 할 때는 여기 보면 손목에 있는 컬러하고 손가락에 있는 컬러가 피부톤 다른데 내가 클릭을 해주면 패치의 기능으로 자동으로 경계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잡아줘요. 컨트롤 D. 조금 어색한 감이 있긴 한데 좀 더 어색하지 않은 피부를 찾아볼게요. 컨트롤 D. 안 되겠네. 어색한 부분은 컨트롤 D 누르고 확대해서 경계 부분을 또 보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은 브러쉬 중에서 브러쉬 작업 내역 브러쉬라고 해서요. 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눌러주면은 원래의 피부톤을 돌려주는 거라서 작업 내역 브러쉬로 경계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응용해주면 그러면 티가 많이 안 나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패치 툴은 소스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어, 추출한 부분을 덮어줄 건지 추출한 부분을 복제를 할 건지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했던 저 패치 툴 활용을 해서 이거 새를 또 복제가 보내주는 건데 이거 아까 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정목 현상을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눈 부분이 빨갛게 프레쉬 빛 때문에 이렇게 좀 빛이 뭉쳐졌는데 이거를 레드 아이 툴이라는 거를 가지고 바로 그냥 한 번 클릭으로 보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드 아이 툴이라고 해서 정목 현상 도구가 있어요. 이거는 선택해주고 그냥 눈동자에 클릭하면 바로 끝나요. 클릭, 클릭.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이거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실습 한번 해보고. 이거는 도장 툴에 대한 거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그 부분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게 도장 툴이에요. 도장 툴과 지금 여기 있는 복구 브러쉬들의 툴의 차이점은 도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복제해 주고요. 그리고 복구 브러쉬는 복제를 하되 경계 부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도장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7-6번. 7-6번에는, 물론 내가 이제 이 줄을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했었던 것처럼 도장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올가미로 씌웠어요, 이렇게. 올가미로 씌워주고, 7에 보면 내용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7, 내용 인식. 볼게요. 확인. 누르 해주면, 제가 지금 해준 내용 인식의 그 7은 얘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 주변의 배경이 어떤 거다라는 걸 판단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로 칠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내가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주고 편집해서 7 그리고 내용 인식으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배경에 있는 거를 인지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가 조금 살짝 어긋나네요. 뭐 이것도 보정해주는 기능은 요 그대로 잡아가지고 얘를 그대로 내려서 컨트롤 키 자연스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수정해 보세요. 되게 편한 기능으로 빠르게 넓은 영역을 보정할 때는 7의 내용 인식을 활용해 준다. 4번 저장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7-7번은 색상을 대체해서 칠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되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서 음, 색상 대체. 여기 색상 대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린으로 해주고 싶어요. 이 빨간 화분만. 그러면 나는 이 그린이 클릭해서 이렇게 문질렀을 때 내가 인지해서 내가 클릭했던 그 부분의 이미지만 색상을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능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복구를 해주면 되니까 복구 브러쉬 같은 경우는 복구 브러쉬 여기 있는 작업 내역 이건 내가 문지르면 원래 내가 하지 않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복구 브러쉬를 활용해주면 다시 저장하지 않는 맨 처음 돌아가니까 응용해주면 되는데 이거 색상 대체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해서 넘어갈게요. 책에는 뭐 웬만한 기능을 다 소개해주고 있지만 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진 편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깔끔하게 보정해주고 뭐 가장 설명해주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눈동자에 마치 렌즈를 낀 것처럼 되게 파란색 느낌의 컬러를 넣어줬고요. 컬러 넣는 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중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색조, 채도의 색상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채도를 넣고 뭐 활기값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컨트롤 U 눌러서 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먼저 눈동자. 그러면 눈동자를 뭐 그냥 빠르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올가미 툴로 눈동자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죠. 또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선택을 눈 있는 부분만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고 레이어 마스크 삭제. 여기 있는 빠른 마스크 모드로 검은색으로 눈동자만 칠을 하고 다시 마스크 모드를 해제하면 선택을 뭐 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영역을 반전시켜줘야 되겠죠. 어찌됐든 선택은 지금 제가 눈만 했어요. 나는 파란 눈으로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컨트롤 B 눌러서 컬러 밸런스에서 블루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컨트롤 Z 또는 컨트롤 U 눌러서 내가 어떤 색을 색상화 체크를 해주고 채도를 높이고 색을 밝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컨트롤 D 눌러서 보면은 오늘 색이 들어간 거 점용할 수 있고 나는 그 색 넣은 게 너무 오버가 됐다. 그럴 때는 색 저기 그 히스토리로 복구를 해주면 되겠죠. 너무 과하게 들어간 부분은 제거를 해서 100번 놓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눈동자의 컬러가 달라졌네요. 자, 피부톤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피부톤 보정. 자, 피부톤 보정은 혹시 모르니까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좀 하고 해볼게요. 자, 뭐 피부톤 보정을 또 이걸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음, 흐림 효과라고 해서 물방울 모양이 있어요. 자, 이 흐림 효과는요. 이렇게 문질러주면 문지른 것만큼 흐리게 블러가 들어가요. 음, 그래서 내가 흐림 효과, 물방울 모양으로 브러쉬의 선택을 사이즈 조정을 해서 문질러서 내가 좀 선명한 느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의 단점은 약간 픽셀이 좀 깨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피부 보정을 해보는 실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음,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요. 넘어가고요, 이것도. 7-3번 좀 볼게요. 그 가상 성형에 대한 거를 지금 아직 안 했는데 사실은 이 가상 성형에 대한 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뭐 이제 색감 보정은 포토샵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색감 보정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물 사진을 여러 개 나눠서 뭐 반전 포스터와 뭐 한계값 이런 거 응용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거에서는 7, 챕터 7은 그 복구 브러쉬나 패치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했어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서 보여주냐면 이거 꼭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창문, 그다음에 문신 요거 요 세 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 사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응용해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는 최대한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여줄 때 이 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합성해서 마치 이 환경을 내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응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색감 보정 그리고 음 이제 패치 툴, 도장 툴, 뭐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복구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에서 대해서 했고요. 어 다음 주에는 가상 성형에 대한 걸로 해서 이용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잠깐 쉬었다가 개인적으로 실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저한테 또 해 주세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수업 마쳐요.